중국의 수도 베이징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어나면서 그야말로 일상이 멈춰버리고 말았습니다. 준봉쇄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교민들 그리고 기업들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베이징의 이랑 특파원과 함께 이 상황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랑 특파원 안녕하세요. 사실 좀 많이 놀랐습니다. 중국은 아직도 봉쇄를 한다고요? 네, 아마 이제는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중국만 제로 코로나 정책을 유지하지 않나 싶은데요. 수도 베이징을 비롯해서 텐진 같은 도시에서 코로나19 감염자가 늘면서 곳곳이 봉쇄 중입니다. 저도 어제 갑작스럽게 방역당국에 전화를 받고 격리를 할 뻔했었고요. 직원 3명은 임시 격리된 상황입니다. 베이징은 이번 주 초부터 사실상 일상이 멈췄습니다. 1일 40명 수준이었던 하루 감염자 수가 20여일 만에 1,600명을 넘어섰기 때문입니다. 사실 한창 미국이나 유럽 등에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때와 비교하면 베이징시 하루 감염자 수가 굉장히 적다고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고강도 방역을 고집해온 중국으로서는 현재가 코로나19 발병 이후 최대 위기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本市面临新冠疫情发生以来最复杂、最严峻的防控形势。 네, 그야말로 준봉쇄가 된 베이징시인데요. 현재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이 일상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평소 같으면 북적여야 할 도심 지하철역은 한산해졌고요. 차량 통행 역시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그리고 학교도, 공원도, 쇼핑몰도 문을 걸어 잠근 지 벌써 나흘이 됐습니다. 지난 봄 한 달여 동안 준봉쇄됐던 베이징시가 6개월여 만에 또다시 멈춘 겁니다. 사람들이 재택근무,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집 밖을 나서는 건 대부분 하루 한 차례뿐입니다. 바로 PCR 검사를 받거나 생필품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거리마다 이렇게 검사를 받기 위한 사람들의 행렬이 길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제는 베이징시 한 구에서 다른 구로 이동까지 자제하라는 지침이 내려왔습니다. 都封了，你这客人也来不了，你怎么办？啥干不成了？ 야, 이게 생각보다 심각하군요. 우리 교민과 기업들의 피해도 상당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이번 베이징시 지역 감염의 핵심으로 떠오른 지역이 바로 차오양구인데요. 베이징시 최대 행정구인데다가 한국인이 밀집 거주하고 있는 왕징이 있는 곳입니다. 왕징은 현재 생필품을 판매하는 곳을 제외하고는 사실상 모두 문을 닫았습니다. 한국 주재원 사무실이 몰려있는 건물, 그리고 밀집 거주하는 아파트 수백 동이 봉쇄됐습니다. 갑작스럽게 출근을 못하게 되니까 업무가 제대로 돌아가기 힘든 상황입니다. 기존에 기획하고 있던 사업이라든지 행사라든지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못하게 되는 상황이고. 특히 식당 등을 운영하는 교민들 상당수가 아예 영업을 중단한 상태인데요. 이번 방역 조치가 길어질까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자영업하시는 분들이 식당 영업을 금지시키는 바람에 심리적으로 많이 불안한 상태입니다. 다시 5월처럼 장기화된다 그러면 생계마저 위협을 느끼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네, 이 준봉쇄 상황이 길어지게 된다면 당연히 피해도 커질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중국 당국 해결책은 혹시 있는 건가요? 네, 현재로서는 중국 당국도 뾰족한 수가 없어 보입니다. 사실 제로 코로나 정책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과 피로감이 커지는 상황이라서 중국도 최근에는 이걸 조금 완화했습니다. 그리고 이걸 정밀 방역이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과거에는 확진자가 1명 나올 때 구 전체라든지 거주 아파트 전체를 봉쇄를 했다면 이제는 한 동 정도만 봉쇄를 했다가 PCR 검사가 음성으로 나오면 바로 풀어주는 시기입니다. 문제는 생각보다 감염자가 빠르게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밀 방역이라는 것이 적용되기가 힘든 상황입니다. 그렇다고 올해 봄 상하이처럼 도시 전체를 봉쇄할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지난 4월 말 준봉쇄됐던 베이징시는 6월 초가 돼서야 정상화됐는데요. 이번 확산세가 심각한 만큼 이 상황이 얼마나 길어질지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베이징에서 전해드렸습니다.